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산불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도 퇴근 시간도 아닌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개념 말아드신 김진태 강원지사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뜨겁자 김진태가 내놓은 해명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짜리 연가를 낸 것은 골프 친 날이 아닌 사흘 뒤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일 구두로 연가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누락해서 빠뜨린 뒤 뒤늦게 서류를 냈다. 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태의 해명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디 김진태뿐이겠습니까? 앞서 충북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국임당의 김영환 충북지사가 술자를 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김영환 측 관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신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하면서 얼굴이 붉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외부 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얼굴이 붉게 그을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사람 역시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국임당 지자체장들의 직무 능력 수준이 하나같이 이처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도 아닌 국정을 총괄하는 윤석열 역시도 허구한 술 마시는 걸로 이미 익히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해도 재난이 발생을 해도 오롯이 만찬이나 즐기려 하고 일본의 굴종 외교를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임당 출신들의 이 같은 행태는 권력을 쥐는 순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아나무인식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역사 왜곡은 어떻습니까?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김일성과 남로당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국임당 태영호의 주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영호는 자신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태영호를 겨냥해서 그러면 북한이 태영호 의원에게 한 말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북한의 주장은 태영호는 미성년 범죄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태영호가 북한의 말을 진실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태영호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역시 정청래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태영호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찍소리를 하시려거든 정청래 의원 주장에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더는 혓바닥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해서 차기 원내대표에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관건이죠. 현재 김두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대표적인 수박으로 알려진 이원욱도 원내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와 아주 잘 맞을 것이라는 기도 않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욱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내에 정치 훌리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는 강동 팬덤이 없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재명과 굉장히 오랜 친구 사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등 제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당선을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주류 이재명계와 관계되는 독식에 가까운 지도부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와 같이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서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던 이원욱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네, 다른 이유가 있었네 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인 지점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계속적인 재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으로도 안 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다음 체포 동의안이 들어와서 가결시켰다고 하면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 5% 내지 10%가 민주당을 등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다음 총선을 말하자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 지점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자 5%, 10%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 민주당 폭망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지요. 지지자들에게 정치 훌리건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똥줄이 바짝 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원욱, 조홍천, 이상민, 김종민 등등 이러한 자들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쳐내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수밖에 의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탐닉하는 자들과 그 무리들이 민주당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은 우리와 함께 될 수 없다. 제 아무리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는 하나 내부에 폭탄을 안고 싸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김두관 의원 같은 전투적인 원내대표이지 뒤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후한무치한 몰입애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안팎으로 터지는 이 사고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참 시원하게 발언을 잘하죠. 공공요금을 안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 뭐 합니까? 현재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소신입니까? 눈치입니까? 이 정부의 정책 노선이 도대체 뭡니까? 친일, 반노동, 그리고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이 세 개 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책 방향이 뭡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당답게 정책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목 잡는 여당은 처음 봅니다. 민생, 청년, 역사의 발목을 잡지 말고 심지어 쌀법, 농민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을 온 국민이 지금 거부권을 과반수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쌀과 농민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윤석열은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말처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권이지 국민을 지켜주는 정권이 아닙니다.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권,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